시모는 제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모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나가면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거실로 나오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달려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참는 거였고 나중에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저는 한동안 함께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모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 매달 한 번씩 하던 봉사를 2달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모와 저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배식까지 담당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환자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식판을 내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미소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배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터라 배식이 끝난 뒤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 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하기엔 먹고 살려면 한창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 봉사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2달 만에 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원래 근무하는 곳이 이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슨 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건 아니죠? 왜? 나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규모도 큰 편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꽤 높은 편이라 암 전문의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삶이 참 한가로운 것 같아. 봉사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 봐. 이럴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누가 봉사활동해? 정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동서 인생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봉사활동한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쉬면 되겠어? 놀 시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 쓸데없이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최근에 우리 식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벌만큼 벌었다고 그만두려고 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좀 살려달래.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냐면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정말 웃긴 게 췌장암 말기라더라. 내가 암 전문의 의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쳐버렸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병까지 고쳐 달랜다.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빚 갚는데 다 써서 췌장암만 고치면 평생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세상 떠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의사는 병원에서만 의사지 집에서까지 의사이고 싶지는 않거든.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식모가 우리 집에 20년을 있었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지만 병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괜히 명줄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췌장암은 가망이 없는 병이라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췌장암으로 오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래. 인생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 이참에 동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모살이 어때? 월급 300 줄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들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람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채용 명단에 있는 형님의 이름인 강명희 명단을 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을 더듬으면서 병원장이 무슨 저희 아빠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셨는지 저와 형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동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병원장님이 동서의 아버님이라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동서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동서가 지금 병원장님께 전화를 했는지 채용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빠가 둘이나 된다. 우리가 왜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니? 여기 병원장님이 작은 며느리의 양아버지다. 어렸을 적에 입양을 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를
당신 딸로 생각하며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도왔던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작은 며느리의 친부도 당신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찾았던 거고, 며느리는 두 아버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었던 거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에는 워낙 복잡한 일들이라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형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의사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의사로서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대로 형님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처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그때 저를 입양해 주신 분이 지금의 병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20살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본 한 남성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양아빠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친아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당시 친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친할머니께서 친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고생을 보고 싶지 않아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걸 듣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친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고 그 결과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빠와 친아빠 사이를 왕래하면서 지내왔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양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친아빠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저를 찾기 위해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시면서 재혼을 하지 못하신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친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은 친아빠의 얼굴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양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님한테 저희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 식구들 또한 제 집안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죠. 제 입으로 모든 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장으로 계신 저희 양아빠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뱉으면서 후회되는 길을 걷고 있던 거였죠. 양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길래 형님의 실체가 담겨있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들려드렸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형님의 행동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님을 채용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누가 봐도 형님은 인간 이하로밖에 안 보였었죠.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댁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잠시 뒤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악을 하고 말았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 그냥
가망 없습니다가 최고지. 쓸데없이 고치려고 들쑤셔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진다니까. 내가 암 전문의 의사인데 내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 어느 정도 신용은 하겠지만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시댁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가식 떠는 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이랑 결혼했으면 단둘이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서 쓸데없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이 맛이라도 좋으면 몰라. 내 인생에 최악의 음식이라니까. 오바이트 쏠리는데 이런 음식을 여태껏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해. 두 분 다 건강해 보여서 암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안 걸리면 손을 쓰는 척 하면서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해지는 길일 것 같아. 사람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고 세상 떠나던가, 병 걸려 세상 떠나던가, 둘 중 하나야.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사고로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언제 오나 몰라.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 생각보다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나는 그냥 솔로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다.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형님이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지인분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아주버님이 듣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아주버님은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형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셨는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형님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을 흐트려 놓았지만 아주버님의 선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고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는 동안에 진짜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다면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을 테고 온 가족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빠른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문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로 전염병에 걸려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이라곤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의 생사는 조만간 또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